안녕하세요. 오늘은 현대인의 대표적인 만성질환 중 하나인 당뇨병에 대해 깊이 있게 알아보겠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4억 6천만 명이 앓고 있는 당뇨병. 우리나라에서도 성인 8명 중 1명이 당뇨병 환자라는 충격적인 통계가 있습니다. 하지만 많은 분들이 당뇨병에 대해 정확히 알지 못하고 있어요. 당뇨병은 단순히 단 것을 많이 먹어서 생기는 병이다. 당뇨병은 완치가 불가능하다. 당뇨병 환자는 평생 고생한다 등의 잘못된 정보들이 넘쳐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영상을 통해 당뇨병의 진짜 원인은 무엇인지, 어떤 증상들이 나타나는지, 그리고 어떻게 하면 효과적으로 관리하고 완화할 수 있는지에 대해 의학적 근거를 바탕으로 정확하고 실용적인 정보를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일부 당뇨병이란 무엇인가? 당뇨병은 혈액 속의 포도당 농도가 정상보다 높게 유지되는 대사 질환입니다. 우리 몸은 음식을 통해 섭취한 탄수화물을 포도당으로 분해하고 이 포도당을 세포로 보내 에너지원으로 사용합니다. 이 과정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인슐린이라는 호르몬입니다. 인슐린은 췌장의 베타세포에서 분비되는 호르몬으로 마치 열쇠와 같은 역할을 합니다. 세포의 문을 열어 포도당이 들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죠. 그런데 이 인슐린이 제대로 분비되지 않거나 분비되더라도 효과적으로 작용하지 않으면 포도당이 세포로 들어가지 못하고 혈액 속에 계속 머물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당뇨병의 메커니즘입니다. 의학적으로 당뇨병은 다음과 같은 기준으로 진단됩니다. 공복 혈당이 126mg/dl 이상이거나 식후 2시간 혈당이 200mg/dl 이상인 경우 또는 당화혈색소 HbA1c가 6.5% 이상인 경우 당뇨병으로 진단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한 번의 검사로 진단하는 것이 아니라 최소 2번 이상의 검사를 통해 확인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또한 당뇨병 전 단계라고 불리는 경계성 당뇨병도 있는데 이는 공복 혈당 10만 125mg/dl, 식후 2시간 혈당 14만 199mg/dl 범위에 해당합니다. 2부 당뇨병의 종류와 원인. 제1형 당뇨병. 제1형 당뇨병은 전체 당뇨병 환자의 510%를 차지하며 주로 어린이나 청소년기에 발병합니다. 이는 자가 면역 질환으로 우리 몸의 면역 시스템이 실수로 췌장의 베타세포를 공격하여 파괴시키는 것이 원인입니다. 제1형 당뇨병의 정확한 원인은 아직 완전히 밝혀지지 않았지만 유전적 요인과 환경적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바이러스 감염, 스트레스, 화학물질 노출 등이 유발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제1형 당뇨병 환자는 인슐린을 거의 생산하지 못하기 때문에 평생 인슐린 주사를 맞아야 합니다. 이는 치료가 아닌 대체요법으로 부족한 인슐린을 외부에서 공급해주는 것입니다. 제2형 당뇨병. 제2형 당뇨병은 전체 당뇨병의 9,095%를 차지하는 가장 흔한 형태입니다. 이는 인슐린 저항성과 인슐린 분비 부족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발생합니다. 인슐린 저항성이란 인슐린이 분비되더라도 세포가 이에 제대로 반응하지 않는 상태를 말합니다. 마치 열쇠는 있지만 자물쇠가 녹슬어서 잘 열리지 않는 것과 같습니다. 이로 인해 혈당이 올라가게 되고 췌장은 더 많은 인슐린을 분비하려고 노력하게 됩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췌장이 지치게 되고 결국 인슐린 분비 능력이 감소하게 됩니다. 제2형 당뇨병의 주요 원인들. 1. 비만과 복부비만. 비만은 제2형 당뇨병의 가장 중요한 위험 요인입니다. 특히 내장 지방이 많은 복부비만은 인슐린 저항성을 증가시킵니다. 지방세포에서 분비되는 다양한 호르몬과 염증 물질들이 인슐린의 작용을 방해하기 때문입니다. A. 유전적 요인. 가족력이 있는 경우 당뇨병 발병 위험이 높아집니다. 부모 중 1명이 당뇨병이 있으면 자녀의 발병 위험이 15에서 20% 증가하고 부모 모두 당뇨병이 있으면 3,040%까지 증가합니다. 3. 나이. 40세 이후부터 당뇨병 발병률이 급격히 증가합니다. 나이가 들면서 근육량이 감소하고 췌장 기능이 저하되며 신체 활동량이 줄어들기 때문입니다. 4. 신체 활동 부족. 운동 부족은 근육의 포도당 이용 능력을 감소시키고 인슐린 저항성을 증가시킵니다. 특히 현대인들의 좌식 생활은 당뇨병 발병의 주요 원인 중 하나입니다. 5. 스트레스. 만성적인 스트레스는 코티솔 등의 스트레스 호르몬 분비를 증가시켜 혈당을 상승시키고 인슐린 저항성을 악화시킵니다. 6. 수면 부족. 충분하지 않은 수면은 호르몬 균형을 깨뜨려 인슐린 저항성을 증가시키고 식욕 조절 호르몬인 렙틴과 그렐린의 분비를 변화시켜 체중 증가를 유발합니다. 7. 잘못된 식습관.
고칼로리, 고지방, 고당분 식품의 과도한 섭취는 비만을 유발하고 혈당 조절 능력을 떨어뜨립니다. 특히 가공식품, 패스트푸드, 단순당이 많은 음료의 섭취는 당뇨병 위험을 크게 증가시킵니다. 임신성 당뇨병. 임신 중에 발생하는 당뇨병으로 임신 호르몬의 영향으로 인슐린 저항성이 증가하여 발생합니다. 대부분 출산 후 정상으로 돌아오지만 향후 제2형 당뇨병 발병 위험이 높아집니다. 기타 원인들. 특정 질환이나 약물로 인해 발생하는 2차성 당뇨병도 있습니다. 췌장 질환, 내분비 질환, 스테로이드 약물 사용 등이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3부 당뇨병의 증상. 초기 증상들. 당뇨병은 조용한 살인자라고 불릴 만큼 초기에는 증상이 거의 없거나 미미합니다. 그러나 다음과 같은 증상들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1. 단요 소변량 증가. 혈당이 높아지면 신장에서 포도당을 걸러내려고 하면서 많은 양의 소변을 생성합니다. 특히 밤에 소변을 자주 보게 되어 잠을 자주 깨게 됩니다. A. 다음 갈증 증가. 많은 양의 소변으로 인해 체내 수분이 부족해지면서 심한 갈증을 느끼게 됩니다. 물을 많이 마셔도 갈증이 쉽게 해소되지 않습니다. 3. 다식 식욕 증가. 포도당이 세포로 들어가지 못해 에너지 부족을 느끼게 되고 이로 인해 식욕이 증가합니다. 많이 먹어도 배고픔이 지속됩니다. 4. 체중 감소. 음식을 많이 먹음에도 불구하고 체중이 감소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특히 제1형 당뇨병에서 흔하게 나타나는 증상입니다. 진행된 증상들. 1. 만성 피로감. 포도당이 세포로 제대로 들어가지 못해 에너지 생산이 부족해지면서 지속적인 피로감을 느끼게 됩니다. 2. 시야장애. 혈당이 높아지면 수정체가 부풀어 오르면서 시야가 흐려지거나 초점이 맞지 않을 수 있습니다. 3. 상처 치유 지연. 높은 혈당으로 인해 면역 기능이 저하되고 혈액순환이 악화되어 상처가 잘 낫지 않습니다. 4. 감염 발생 증가. 혈당이 높은 환경에서는 세균이나 진균이 번식하기 쉬워 감염이 자주 발생합니다. 특히 질염, 방광염, 피부 감염 등이 흔합니다. 5. 손발 저림. 말초신경병증으로 인해 손발이 저리거나 감각이 둔해질 수 있습니다. 응급 증상들. 1. 당뇨병성 케토산증. 주로 제1형 당뇨병에서 나타나며 인슐린 부족으로 인해 지방이 분해되면서 케톤이 생성되어 혈액이 산성화되는 위험한 상태입니다. 구토, 복통, 의식 저하 등의 증상이 나타납니다. A. 고혈당성 혼수. 극도로 높은 혈당으로 인해 탈수와 전해질 불균형이 발생하여 의식을 잃을 수 있습니다. 3. 저혈당증. 혈당이 70mg 이하로 떨어지면 발생하며 땀, 떨림, 두근거림, 어지러움, 의식 저하 등의 증상이 나타납니다. 4부 당뇨병의 합병증. 급성 합병증. 1. 저혈당증. 인슐린이나 혈당 강화제의 과도한 사용, 식사 거르기, 과도한 운동 등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즉각적인 치료가 필요한 응급 상황입니다. A. 당뇨병성 케토산증. 제1형 당뇨병에서 주로 발생하며 생명을 위협할 수 있는 심각한 합병증입니다. 만성 합병증. 1. 대혈관 합병증. 심근경색 당뇨병 환자는 일반인보다 2-4배 높은 심근경색 위험을 가집니다. 뇌졸중 당뇨병은 뇌혈관 질환의 주요 위험 요인입니다. 말초동맥 질환 다리 혈관이 좁아져 보행 시 통증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A. 미세혈관 합병증. 당뇨병성 신증 신장 기능이 저하되어 투석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당뇨병성 망막증 실명의 주요 원인 중 하나입니다. 당뇨병성 신경병증 손발 저림, 통증, 감각 저하가 나타납니다. 3. 당뇨발. 신경병증과 혈관 질환으로 인해 발에 상처가 생기기 쉽고 치유가 어려워 심한 경우 절단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5부 당뇨병 완화와 관리 방법. 식이요법. 1. 탄수화물 관리. 탄수화물은 혈당에 가장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므로 적절한 관리가 필요합니다. 전체 칼로리의 45-65%를 복합 탄수화물로 섭취하는 것이 좋습니다. 권장식품 현미, 귀리, 퀴노아, 통밀빵, 고구마, 콩류. 제한식품 백미, 백빵, 설탕, 과자, 케이크, 탄산음료. A. 혈당 지수 GI 고려. 혈당 지수가 낮은 식품을 선택하면 혈당 상승을 완만하게 할 수 있습니다. 저지I 식품 55 이하 사과, 오렌지, 토마토, 브로콜리, 견과류. 고지I 식품 70 이상 수박, 감자, 떡, 설탕, 꿀. 3. 단백질 섭취.
적절한 단백질 섭취는 근육량 유지와 혈당 조절에 도움이 됩니다. 전체 칼로리의 15-20%를 단백질로 섭취하는 것이 좋습니다. 권장식품 생선, 닭가슴살, 두부, 콩, 달걀, 저지방 유제품. 제한식품 가공육, 고지방 육류. 4. 지방관리. 포화지방과 트랜스지방을 제한하고 불포화 지방을 적절히 섭취합니다. 권장식품 올리브오일, 아보카도, 견과류, 생선. 제한식품 버터, 라드, 가공식품의 트랜스지방. 5. 식사 패턴. 규칙적인 식사 시간을 유지하고 한 번에 많이 먹기보다는 소량씩 자주 먹는 것이 좋습니다. 새끼 식사와 1-2회의 간식으로 나누어 먹는 것을 권장합니다. 운동요법. 1. 유산소 운동. 주 150분 이상의 중등도 유산소 운동이 권장됩니다. 걷기, 자전거 타기, 수영 등이 좋습니다. 효과 인슐린 감수성 향상, 체중 감소, 심혈관 건강 개선. 주의사항 운동 전후 혈당 측정, 충분한 수분 섭취. A. 근력 운동. 주 2-3회 이상의 근력 운동으로 근육량을 유지하고 늘리는 것이 중요합니다. 효과 포도당 이용률 증가, 기초대사량 향상, 인슐린 감수성 개선. 방법 웨이트 트레이닝, 밴드 운동, 맨몸 운동. 3. 운동 시 주의사항. 혈당이 250mg/dl 이상일 때는 운동을 피합니다. 저혈당 대비 간식을 준비합니다. 발 관리에 주의하여 적절한 운동화를 착용합니다. 약물 치료. 1. 경구 혈당 강화제. 메트포민간에서 포도당 생산을 억제하고 인슐린 감수성을 개선. 설포니루레아 췌장에서 인슐린 분비를 촉진. DPP-4 억제제 인크레틴 호르몬의 분해를 억제하여 혈당 조절. SGLT-2 억제제 신장에서 포도당 재흡수를 억제. A. 인슐린 치료. 제1형 당뇨병과 진행된 제2형 당뇨병에서 필요합니다. 속효성 인슐린 식사 직전에 주사하여 식후 혈당 상승을 억제. 지속성 인슐린 하루 종일 일정한 인슐린 농도를 유지. 혈당 자가 측정. 1. 측정 시점. 공복 시 아침 식사 전. 식후 2시간. 잠들기 전. 몸이 아플 때. A. 목표 혈당. 공복 혈당 80-130mg/dl. 식후 2시간 혈당 180mg/dl 미만. 당화 혈색소 7% 미만. 스트레스 관리. 1. 스트레스와 혈당의 관계. 스트레스는 코티솔 등의 호르몬 분비를 증가시켜 혈당을 상승시키고 인슐린 저항성을 악화시킵니다. A. 스트레스 관리 방법. 규칙적인 운동. 충분한 수면. 명상과 요가. 취미 활동. 사회적 지지 체계 구축. 수면 관리. 1. 수면과 혈당의 관계. 수면 부족은 인슐린 저항성을 증가시키고 식욕 조절 호르몬의 균형을 깨뜨려 혈당 조절을 어렵게 만듭니다. A. 수면 개선 방법. 규칙적인 수면 시간 유지. 수면 환경 개선, 적절한 온도, 어둠, 조용함. 취침 전 스마트폰 사용 제한. 카페인과 알코올 섭취 제한. 금연과 금주. 1. 흡연의 영향. 흡연은 인슐린 저항성을 증가시키고 당뇨병, 합병증의 위험을 크게 높입니다. A. 음주의 영향. 알코올은 저혈당을 유발할 수 있으며 칼로리가 높아 체중 증가의 원인이 됩니다. 육부 당뇨병 예방과 생활관리. 예방 가능한 당뇨병. 제1형 당뇨병은 예방이 어렵지만 제2형 당뇨병은 생활습관 개선을 통해 예방이 가능합니다. 연구에 따르면 생활습관 개선을 통해 제2형 당뇨병 발병을 60% 이상 예방할 수 있습니다. 당뇨병 예방 수칙. 1. 체중 관리. 정상 체중을 유지하고 과체중인 경우 5-10%의 체중 감량만으로도 큰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A. 규칙적인 운동. 주 150분 이상의 중등도 운동을 꾸준히 실시합니다. 3. 균형 잡힌 식단. 가공식품을 피하고 통곡물, 채소, 과일, 저지방 단백질을 충분히 섭취합니다. 4. 정기적인 건강검진. 40세 이상이거나 위험 요인이 있는 경우 정기적으로 혈당 검사를 받습니다. 일상생활 관리 팁. 1. 식사 관리. 식사 시간을 일정하게 유지. 천천히 꼼꼼히 씹어먹기. 야식 피하기. 외식 시 메뉴 선택에 주의. A. 발 관리. 매일 발 상태 확인. 적절한 신발 착용. 발톱 관리. 상처 발생 시 즉시 치료. 3. 감염 예방. 개인위생 철저히 지키기.
예방접종 받기. 상처 관리주의. 4. 정기적인 의료진 상담. 혈당 수치 확인. 합병증 검사. 약물 조절. 생활습관 상담. 사회적 지지와 교육. 1. 가족의 역할. 가족의 이해와 지지는 당뇨병 관리에 매우 중요합니다. 함께 건강한 식습관을 만들고 운동을 함께하며 정서적 지지를 제공하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A. 당뇨병 교육. 체계적인 당뇨병 교육을 통해 질병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자가 관리 능력을 기르는 것이 중요합니다. 3. 환자 모임 참여. 같은 상황의 환자들과 정보를 공유하고 서로 격려하며 동기부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7부 최신 치료 동향과 미래 전망. 최신 치료 기술. 1. 연속 혈당 측정기 CGM. 실시간으로 혈당 변화를 모니터링할 수 있어 더 정확한 혈당 관리가 가능합니다. A. 인슐린 펌프. 24시간 지속적으로 인슐린을 주입하여 보다 생리적인 인슐린 분비 패턴을 모방합니다. 3. 인공 췌장. 혈당 센서와 인슐린 펌프를 연결하여 자동으로 인슐린을 조절하는 시스템입니다. 미래의 치료법. 1. 췌도세포 이식. 손상된 췌장 기능을 회복시키는 치료법으로 연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A. 줄기세포 치료. 줄기세포를 이용해 베타세포를 재생시키는 치료법이 개발되고 있습니다. 3. 유전자 치료. 유전자 조작을 통해 인슐린 생산 능력을 회복시키는 방법이 연구되고 있습니다. 마무리. 당뇨병은 심각한 질환이지만 적절한 관리를 통해 충분히 조절 가능한 질병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질병에 대한 정확한 이해와 꾸준한 관리입니다. 당뇨병 관리의 핵심은 혈당 조절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적절한 식이요법, 규칙적인 운동, 스트레스 관리, 충분한 수면이 필요합니다. 또한 정기적인 의료진 상담과 혈당 모니터링을 통해 자신의 상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관리해야 합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당뇨병을 부끄러워하거나 숨기지 말고 적극적으로 치료에 임하는 것입니다. 생생중년 유튜브 채널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하시고 매일 건강 소식 들으세요.